절대 자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퇴직 앞에서 많은 중장년들이 창업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만 열면 그냥 중장년들로 미어 터지죠.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썰렁한 상점을 보면서 이 가게는 하루에 도대체 손님이 몇이나 들까?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 이 가게를 연 거지? 하면서 내가 주인도 아니면서 걱정에 앞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궁금해요. 무슨 생각으로 거기다 창업을 했는지.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왜냐하면 중장년쯤 되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자영업을 생각해 봤기 때문일 겁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많은 중장년들이 창업을 계획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 꽂히면 직진하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상권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공간을 기획하고 없었던 상권도 만들어내는 그 아주 능력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업하면 100% 망하는 업종, 첫 번째, 무한리필 전문점. 한때 여기저기 많이 들어섰던 무한리필 전문점들이 하나하나 조용히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야 무한리필점에 가면 돈 걱정 없이 허리띠 풀어놓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을 알기에 손님을 불러들이는 마케팅 포인트로 딱 사용하는 거죠. 박리담의 전략에 승부를 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양날의 칼입니다. 일반 식당의 재료비는 매출 30% 수준인 반면 무한리필은 50에서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도 이익은 적습니다. 식사량이 많은 손님이나 단체 방문 시 적자 폭이 커지고 남겨지는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이구, 운동선수들 단체로 한번 회식 한번 오면 그 식당 내부는 북적북적거려도 그냥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갔을 때 저희 테이블 옆에 한 가족 3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린 손주들 먹으라고 구운 고기가 남았는데 또 고기 가져와서 또 굽고 또 고기 와서 굽고 계속 가져와서 굽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거 다 못 먹고 남기고 갔죠 뭐. 어린애들이 그거 많이 먹겠습니까? 몇 점 주워 먹고 디저트 코너 가가지고 단 것들 가져와서 먹죠. 그런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계속 굽니다. 그 음식 남은 거 다 쓰레기가 돼버리고요. 음식점이라면 재방문율이 높아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한리필 전문점은 특성상 배불리 먹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특별한 맛을 기대하기 어렵고 한두 번 방문한 후 발길이 뚝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의 질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주재료의 공급과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서 원가 압박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돼지갈비, 삼겹살, 우삼겹, 연어 이런 무한리필 전문점이 마구 생겼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어떤 연유였는지 싼 가격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파동을 겪으면서 수입량이 줄어들고 공급가가 올라가면 무한리필점은 손님이 오면 올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만큼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리 없이 문을 닫는 거예요. 창업하면 100% 망하는 업종, 두 번째, 무인매장. 자영업자들이 인건비가 비싸서 장사를 못하겠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니까 이런 어려움을 걷어내준 것이 바로 무인매장입니다.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과자점, 무인 문구점, 무인 라면 가게, 무인 세탁소, 무인 스터디 카페 등 많은 업종들이 무인과 자동화라는 점을 내세워 등장했습니다. 직원들 급여 안 나가니까 많이 남겠는데? 직장 다니면서 부업이 가능하겠어? 매장만 열어두면 자동으로 돈을 벌겠는데? 인건비가 높은 시대에 무인이 답이지. 그렇지. 사람 없이 운영된다는,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가맹본부는 또 이 점을 강조하면서 잠재 고객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무인이라는 것은 직원을 쓰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직원이 해야 할 일도 모두 싹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직원이 없으니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사장이 해야 하는 겁니다. 사장에게 일이 몰리는 것이 무인 매장의 현실인 거예요. 청소해야죠. 재고 채워 넣어야죠. 재고 조사도 해야죠. 기계 점검해야지. 고객 문의 대응해야지. 환불 처리해줘야지. 리뷰 관리해야지. CCTV 확인 등을 모두 혼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손님은 직원이 있으나 없으나 오로지 공간 상태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깨끗한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편리한지, 가게에서 냄새가 안 나는지, 안내 문구는 잘 정리돼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 등등으로 말이죠. 한 번 왔다가 더럽고 어지럽혀져 있고 테이블은 치워지지 않고 발걸음을 딱 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결제기 오류, 키오스크 먹통, 냉장고 이상, 출입문 오류, 와이파이 장애 등 이런 문제들이 바로바로 고쳐지지 않고 몇 시간씩 방치된 채로 그냥 있으면 하루 며칠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은 자고로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심정으로 쉽게 돈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무인 매장을 시작하면 첫날부터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창업하면 100% 망하는 업종 마지막 세 번째는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카페, 저가 커피점, 편의점, 치킨집, 프랜차이즈 주점입니다. 많죠? 아이템이 다른 이들은 왜 한 묶음으로 묶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듯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과포화 상태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신규점이 하루가 멀다고 생겨납니다. 많은 창업자가 본사에서 보장하는 인근 거리 내 동종 브랜드 출점 금지 약속만 믿고 안심하지만 같은 브랜드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타사 브랜드가 바로 앞에 딱딱 들어서는데 말입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메가커피의 매장과 매장 거리 간의 간격이 500m 정도 떨어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죠. 바로 옆에 백다방, 컴포즈 커피 경쟁점들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카페, 저가 커피점, 편의점, 치킨집, 프랜차이즈 주점 등은 경쟁사의 지점들의 매출을 정밀 분석한 뒤 이미 검증된 상권 바로 옆에 보란듯이 매장을 오픈해서 기존 매출을 무참하게 나눠 먹습니다. 결국 대형 브랜드 몇 개가 전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분할하고 있는 곳일수록 내 매장 주변의 경쟁사가 2배, 3배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많은 퇴직자가 권리금을 주고 기존에 잘 나가는 매장을 인수하면 매달 안정적인 순이익을 얻고 나중에 되팔기도 쉬울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한 매장이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확인하고 수억 원의 권리금을 투자해 인수한 지 불과 한 대여섯 달 만에 바로 옆으로 경쟁 브랜드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독점하던 상권이 순식간에 쪼개지면서 애써 투자한 매출은 반토막, 반의 반토막 이하로 주저앉고 권리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낭패를 보는 은퇴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매장을 인수할 때는 단순히 현재 매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에 들어올 수 있는 경쟁 브랜드들이 이미 빽빽하게 들어차서 더 이상 쪼개먹을 매출조차 없는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역설적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새로운 직에 들어가서 혼자서 1000이나 1500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이미 경쟁사들이 다 들어와 있는 데서 500을 먹는 것이 어쩌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텅텅 빈 공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히 경쟁 브랜드가 들어와서 쪼개먹을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참 신기합니다. 오늘은 창업하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기어이 창업하셔야겠습니까? 정말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본사 말만 믿지 마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망하지 마세요. 망하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